안녕하십니까. 청년 보수정치 퇴근TV입니다. 오늘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우리나라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청년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치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성향을 가진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저같이 말을 잘못했네요. 진보 성향을 가진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저같이 이제 보수 입장에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정치 평론가로서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 가치를 가지고 매일같이 나오는 뉴스 소식을 신문 기사를 토대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정말 오랜만에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 이제 지도부가 같이 이제 한남동 오찬 회동을 토대로 그 안에 담긴 정치적 의미와 그러니까 어떠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민석 이제 총리 후보자에 따르는 의혹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진보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좀 댓글로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르는 성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이 회동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8일 만에 처음으로 야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였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대행과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고요. 표면적으로는 격이 없는 소통, 민심, 청취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아마 제목을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논란과 그리고 뭐가 있죠? 2차 추경안. 무려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김민석 후보자에 따르는 도덕성 문제, 자금 출처 의혹 이러한 부분은 단순한 가족 신상이 아니라 공직자의 자격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본인 해명을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청문회를 지켜보자.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라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피하면서 사실상 이제 김민석 후보자를 끝까지 밀고 가겠다라는 뜻을 내비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과연 협치인가요? 아니면 일방 통행인가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2차 추경안, 즉 2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를 함께 이겨내자며 신속한 추경 통과를 요청했지만 내용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추경안의 대략적으로 한 60%가 소비 쿠폰 그리고 지역 상품권, 부채 탕감 이 같은 일회성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조 1천억 규모의 빚 탕감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정말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 입장에선 이게 공정하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조정 가능하면 조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이건 단기 임기용
퍼주기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국가 채무는 계속 쌓이고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구조인데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재정을 이렇게 풀면서도 총리 후보자의 자금 출처는 명확히 안 밝힌다라는 것이 주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이 얼마나 박탈감을 느낄지 정부는 정말 고민을 해봤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동에서 여당, 야당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제 부분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한 가지 더 제안을 한 게 있는데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복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국회에서 협상을 해라 라고 넘겼죠.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기본 태도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소통을 하겠다, 협력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러한 것을 봤을 땐 실제로는 핵심 사안은 다 넘기는 회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김용태 위원장에게 본인은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건 솔직히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언행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국정 책임자로서 야당의 비판에 이렇게 대응하는 게 과연 국민통합과 협치를 이끄는 방식인가요? 그리고 가장 핵심,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측이 사법부 판결을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사실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회동이라고 보긴 보다 대화하는 척 하면서 고수 전략을 확실히 다지는 자리였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오늘 회동은 협치가 아니라 방어의 시간이었다라고 봅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하길 바라지만 그 소통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소통일 수 없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문제, 퍼주기식 추경안, 협치보다 회피하는 자세, 이 세 가지는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보여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저 같은 청년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성실하게 세금 내는 국민들은 묻고 싶을 겁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가 맞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퇴근TV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